한자를 배워봅시다. 온라인 수업, 그 중에서도 한자 동아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요. 차례대로 첫 번째, 한자 공책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성명과 나의 이름을 한자로 적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한자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신의 한자 이름을 직접 쓰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는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두 글자입니다. 혹시 어떻게 읽는지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나요? 이 한자는 성명이라고 읽습니다. 즉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거나 혹은 어떤 나중에 여러분들이 써야 될 문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써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성명이라고 해서 성명칸에는 자신의 한자 이름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좀 더 알아볼게요. 오늘 배울 것은요. 우선 한자 공책 사용법을 배울 거고요. 성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 혹은 내 성을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한자를 그저 중국어라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자를 중국어가 한자에 포함이 되지만 모든 중국어가 중국어만이 한자인 건 아니에요. 옆에 한자라고 쓰인 까만색으로는 한국에서 한자라고 쓰는 방법이고요. 옆에 빨강색은 중국에서 한자라고 쓰이는 방법입니다. 현재 중국은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한자를 굉장히 좀 단순화시켜서 중국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한자라는 단어, 붉은색으로 쓰인 게 훨씬 더 사용하기 쉽죠. 이걸 간체자라고 해서 즉 간단하게 만든 한자고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쓰이던 한자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한자를 배울 만한 또 다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세 단어의 의미 알고 계세요? 이 세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들 읽기 쉬우시죠? 황혼이라고 읽고요. 두 번째는 중국어입니다. 황훈이라고 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트남어인데요. 휑혼이라고 발음해요. 여러분들 좀 웃기기도 하겠지만 이 세 단어는요. 신기한 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미,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 또는 그때의 어스름한 빛을 황혼, 이제 지금 노을이 졌을 때 약간 어두워지는 거 있죠. 그걸 황혼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비유법을 활용한 단어인데 사람의 인생이나 나라의 운명이 종말을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 나이가 아주 많다거나 혹은 나라가 망해갈 때 그때를 황혼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세 단어 모두 이 두 가지 1번 의미, 2번 의미가 똑같이 포함되어서 세 나라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만큼 한자라는 단어가 이 세 나라의 언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세 개의 언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유는 바로 이런 한자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한자 문화권은 한자와 관련된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 어떤 문화가 지리적으로 분포하는 범위입니다. 즉 나라가 언어 자체가 한자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한자 문화권에 당연히 속하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멀게 느꼈겠지만 베트남 역시도 언어를 배워보면 많은 단어가 굉장히 한국의 한자 음을 차용한 단어들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냉장고라는 말이 있죠. 냉자는 차갑다라는 의미잖아요. 중국어에서는 이거를 발음을 렁이라고 발음한다면 베트남에서는 그걸 란이라고 발음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어의 한자의 자체가 어떤 지방에 따라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한자는 표의 문자라고 부릅니다. 한자를 배우려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한자의 발음은 무엇인지, 한자의 의미는 무엇인지죠.
한글은 그와 달리 표음 문자라고 불립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표음 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단어, 모르는 단어를 알고 싶으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한글 단어의 발음과 한글 단어의 의미. 이거 어떻게 발음해? 아, 이거 무슨 의미야?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옆에 있는 한자는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인이라고 발음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한국인, 인간, 인성 이럴 때 쓰이는 한자이고요. 다양한 사람에 관련된 단어에 쓰여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기대고 서로 협력하는 존재다라고 해서 서로 기대고 있는 이 두 획을 획은 여기 한 번 긋는 것을 획수라고 부릅니다. 이 두 획을 사람이라는 단어로 정했다고 하네요. 이 한자는 애라고 발음합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한자고요. 애정, 순애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모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무언가를 감싸고 지키는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한자 애는요, 한국에서는 애라고 쓰고요. 중국에서는 아이, 일본도 똑같이 씁니다.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일본 만화나 영화를 보면 아이 시대로 하면은 사랑이고요. 중국에서 워 아이니 그러면은 I love you, 그러니까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고요. 베트남에서는 이에오라고 발음합니다. 여기에 약간 좀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를 똑같이 담은 애라는 발음을 굉장히 비슷하죠. 모두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동아시아권에는 이렇게 한자 문화권을 볼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이 나중에 외국어 공부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름은요, 성명이라고 해요. 이름은 순수 한글이고 성명은 한자 단어예요. 성은요, 가족의 이름을 말하고요. 발음을 성, 그래서 성씨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뜻은 이름이라고 말하고요. 발음은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명 이렇게 불러요. 다음 이제 동영상에서 한번 성명이라는 한자를 직접 써보고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한번 조사해서 적고 연습하는 게 여러분의 영상에서 더 이상 배울 건데요. 오늘은 이 두 한자를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한자 공책을 준비해서 그대로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오늘 한자 공부 시간에는 우선 한자 공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자 공책은 총 가로로 8칸, 세로로 8칸이 있고요. 커다란 네모 아래에 작은 네모가 함께 딸려 있습니다. 커다란 네모에는 한자를 쓰고 작은 네모에는 한자의 뜻과 발음을 쓸 겁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단어는요, 성명입니다. 가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성씨가 먼저 있죠. 그래서 성씨, 성씨성이라고 발음합니다. 의미는 성씨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적고 발음은 뒤에 씁니다. 자, 이름 명자를 쓰겠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가족의 이름 뒤에 우리의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름명이라고 적습니다. 이름명. 이제 뒤에 세 칸은 여러분의 이름을 2번씩 반복할 텐데요. 이름이 3글자인 경우에는 홍길동 이렇게 2번 반복하고요. 이름이 2글자인 이유는 김철 이런 식으로 3번 반복하시면 되고요. 이름이 4글자인 경우에는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이름이 5글자거나 혹은 6글자를 위한 사람들도 있고요. 만약에 내 이름이 한글이거나 혹은 영어라서 쓸 게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성명만 이렇게 4번 반복하셔서 이 8줄에 성명 그리고 아래에도 쭉 같은 한자를 적어서
같은 한자를 적어서 여기에 성시성 이렇게 8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쭉 성시성을 8번, 이름명을 8번, 그리고 내 이름을 여기다 적어 볼 건데요. 내 이름을 혹시 모르시는 경우에는 부모님께 여쭤보시면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호적, 처음에 막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태어난 누구누구의 아이입니다 라는 걸 신고를 할 때 한자 이름도 등록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렇게 서류로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적고 여기 뜻과 여기 마지막 여기에 있는 발음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세요. 여기에 같은 한자를 한 번 더 반복해 주시고요. 아랫부분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적으셨으면 이렇게 적으셨으면 자신의 이름을 적고 난 이후 역시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아래에 계속 반복해서 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과제 제출은 이 한쪽 면을 8글자 총 64개의 칸을 모두 다 채운 이후에 여기 뜻도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름명 이렇게 계속 쓰셔서 여러분들이 한쪽 면을 다 채우시고 나시면은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 수업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기를 64칸을 여러분이 하셔서 오늘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고가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부모님의 이름, 형제의 이름 혹은 자매나 가족의 한자 이름을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 자매에게 한자 공책에 미리 이름을 좀 써주세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한자 이름을 한 번쯤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자 공책 필기구 그리고 한자에 대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준비해서 만나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